안녕하십니까. 오! 동재입니다. 오늘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동열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쪽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빌딩 전문 채널 오동엽 TV에 왜 재개발의 신이 오셨냐 하면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도 빌딩 투자 남는 돈 있으면은 재개발을 살짝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쫙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좀 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하는데, 뭔가 돈 많으신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도 정말 관심 많으세요. 단위가 몇백억 정도 되면 사실 다 빌딩 말고는 답이 없겠지만, 아니 몇백 있는 분도 뭐 재개발 그 묻어두는 거 한 50개 뭐 70개 묻어둘 수 있잖아요. 여러 개는 일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여러 개를 못 사도록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를 산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입주권, 즉 나중에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굳이 안 사겠죠. 그렇죠. 아파트 받으려고 사는 건데. 그렇죠. 아파트를 받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 아파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일명 특수물건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상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당한다든가 아니면 상가밖에 신청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일명 꼬마 빌딩 같은 것들 있죠. 뭐 아마 건물은 더 전문이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꼬마 빌딩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말은 재개발 지역 꼬마 빌딩이야 하고 갔더니 이게 쎄해. 건물이 막 쓰러질 것 같아. 막 이런 꼬마 빌딩. 꼬꼬꼬마. 아무튼 대지를 온전히 깔고 있는 막 2층짜리, 3층짜리 그런 애들도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점 이런 데는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찍어보시겠어요? 15억. 15억? 제가 일반 빌라도 20억 얘기했는데 좀 더 한번 써보세요. 조금 더 올려야 될까? 그러면 30억. 한 4, 50억 정도 합니다. 이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지 막 그냥 40평, 50평 깔고 있고. 빌딩보다 더 큰데요? 그런가요? 지금 뭐 빌딩은 한 30억, 40억짜리 제 인기 있는 상품인데 45억 하면은 차라리 빌딩이 더 고가인데요? 아무래도 여기 오동요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빌딩 딱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제가 재개발 얘기하면서 뭐 재개발의 개념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재개발을 딱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이미 솔직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어지간해서는 당연하죠. 일단 집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나 빌딩이나 그쵸. 이런 재테크로 가는 거지. 다 집이 있죠. 왜냐면 지금 현 정권에서 세금 규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표 종부세가 완전 빵빵 터지다 보니까 2주택자 될 수는 없단 거죠. 그렇죠. 뭐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자 되는 순간 종부세가 미친 듯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은 못 사겠고, 그래서 비주거용 상품군으로 가려했더니 토지는 너무 어렵고 뭐 상가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빌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제일 간단하고. 뭐 빌딩은 왜 대지도 내가 깔고 있고, 깔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 빌딩 건물주에 대한 로망 딱 이런 것도 있고 건물주 하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특히 주택만 쭉 투자해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건물 괜찮냐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워낙 평상시 많이 투자해오던 상품이니까 아파트는 괜찮아. 근데 뭐 상업용 부동산들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은 참고로 안 돼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 둘 다 있어야지만 입주권이 나오는데,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입주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물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꼭 주택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통건물 같은 경우 혹은 도로부지 이런 걸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네? 도로, 상가 아니면 꼬마 빌딩 이런 거에서 나오는 특징이 일단 취득세 4.6이네?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 안 받겠죠.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2주택자라고 하면 8.4, 예. 그리고 3주택자는 12.4% 취득세율을 매기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토지분 취득세 4.6%, 건물분 취득세 4.6%로 가겠네. 그리고 종부세 미부가죠. 왜냐하면 뭐 토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만 가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였었던 이 주택수산입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입주권이니까. 그리고 뭐 건물도 종부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합산되려면 미친 듯이 과표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생 소원이 건물로 종부세 한번 내보고 죽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건물로 종부세 내기가 거의 불가능 가까워요. 진짜 완전 빌딩 하나 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 보면 종부세도 상관없고 또 양도세도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자라고 하면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가 붙게 되는데 이런 거 중과세율도 없죠. 일반 세율로 가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아파트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예를 들어 뭐 통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쳐요. 혹은 도로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건 실질적으로 난 아파트 투자를 2개 한 거죠. 근데 세금적으로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지금 재개발 지역의 특수 물건들로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예. 재개발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건물이다 보니까 대출 다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 재개발 지역 특성상 그렇게까지 매매 금액을 높게 받기는 어렵고 예. 보통 이제 매매 가격의 한 5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통상 가게 되면 매매 금액이 한 50억짜리다. 그럼 25억 대출 받고 25억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대출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50억 현찰 박치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빌딩보다 더 그래요? 우리 그 어르신들 뭐 회장님들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한남 성수만 예를 들어 당장 노량진 뉴턴만 가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한남 성수는 인지도 자체도 워낙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현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근데 아파트는 더 못 사. 근데 재개발에 그런 게 있어? 나 현금 40억 있는데 주택수 안 들어가고 입주권 나오는 거 찾아줘. 딱 그냥 등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재개발 딱 이렇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번 툭 얘기 던졌더니 지금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게 장난 아니신데요. 그만큼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개발에 대해서 네. 마닥하셔가지고 얘기 쭉 해주시는데 최근에 제가 그 4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예. 대출을 먼저 잡아놓고 부족한 돈을 제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4억이 남았어요. 4억. 이 4억 가지고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은 소장님한테 제가 상담받고 싶은 게 그 대출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대출 안 나와요. 재개발 우리가 난 대출 잡아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앞선 영상에서도 이게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통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니까 대출이 그렇죠. 예, 나온다. 맞아요.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 대출이 제로예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택은 대출이 제로. 그리고 혹은 도로 부지 이런 거는 애초에 도로로 해서 대출이 안 나와요. 애초에 이제 대출 성립할 수 없고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한 5억 정도 하면 전세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껴있어서 나는 1, 2억 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재개발 지역 특성상 건물 가치는 높죠. 왜냐? 나중에 신축업자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금 현황은 쓰러져 가겠죠. 그렇죠. 예. 전세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억짜리 건물인데 전세가 해봤자 뭐 1억 5천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 내 돈으로 한 4억에서 4억 그럼 본인 투입 비율이 좀 높은 편이네요. 매우 높죠. 그냥 거의 매매 금액에서 해봤자 이게 재개발 지역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세 금액이 높아야 2억이에요. 2억 넘는 재개발 지역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재개발 매물도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요. 그렇죠. 지금 매수하기에 늦지 않았나요? 제가 상투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 사도 되게 괜찮은데 이거는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기를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니까 이거는 다 차치하고 저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재개발은 설령 이게 부동산 가격이 더 안 올라간다 생각해도 돈을 버는 구조예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랑 재개발 투자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아파트는 현재 가치에 매수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재개발은 현재 가치에 사서 현재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보여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예? 그러면 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10억에 사서 5년 지났을 때 한 얼마 정도가 올라가야 만족할 것 같아요? 필기하다가 놓쳤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매수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필기가 많아지면서 기억을 해야 되니까는 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쏘리. 자, 다시 한번 질문. 예, 아우. 10억에 샀어요. 10억에 샀어요? 아파트를 10억에 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네. 한 얼마 정도가 올라가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한 20억? 20억 두 배. 그게 요즘에 4년, 5년 만에 2배씩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 너무 욕심이 많나요? 욕심꾸러기인가요? 지금 제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한 10억 선 되거든요. 노원구도 20억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이게 욕심에 뭐 덕지지 붙어가지고. 아니, 약간 좀 희망사. 15억을 하시죠. 10억에 사서 5년 있다가 15억이 됐어요. 1년에 1억씩 예. 쭉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억에 샀는데 5년 뒤에도 똑같이 10억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손해죠. 그쵸. 예, 뭐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화폐가치 뭐 등등등 그쵸. 다른 경제의 어떤 상황들 집어넣어버리면은 난 손해 본 거죠. 예. 당장 취득세 예, 그렇죠. 아니면 세금부터 재산세 예. 거기다가 내 기회비용 다 날라간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게 꼭지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내가 산 금액에서 횡보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떨어지면 더 안 되죠. 그치, 10억에 사도 9억, 8억 되면은 잠 못 자죠. 그쵸.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예. 재개발은 현재 가치에 사서 현재 가치만 본다 하더라도 수익이 보인다는 얘기가 10억짜리 신축 아파트인 동네에 인근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하나 사는 거예요. 노원구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그냥 가볍게 10억이라고 칠게요. 예? 지금 내가 재개발 지역을 매수하는 게 지금 4억 투자 금액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4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분담금도 납부하겠죠. 한 예. 3억 정도 더 납부하겠죠. 그렇죠. 내가 나중에 이것저것 해서 총 매매 가격이 7억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이 7억 자체도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들어가는 건 4억만 들어가는 건데 나눠서 나중에 들어가.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할 때, 예. 5년 뒤에 다 완공될 때 3억을 더 낸다는 거예요. 일단은 총 매가가 7억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 산 건데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해버리면 무조건 3억은 벌겠다고 보이겠죠. 인근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5년 뒤에 완공만 되면 나도 10억짜리 아파트가 되겠다고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냥 3억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이 뉴타운에 내가 이 매물을 잡는 금액과 나중에 분담금 내는 금액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보다 낮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면 되네? 그렇죠. 무조건. 아, 그게 무조건 또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무조건 들어가면 난 남는 거네요? 남는 게 무조건 보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안전마진이 3억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개발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완공까지 한 5년 걸리고 이거에 따른 기회비용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횡보한다는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 오르면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 그죠. 플러스 알파 계속. 인근 신축 아파트가 3억이 더 올랐네? 그럼 나는 3억 벌 줄 알았는데 6억 벌었네? 이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가격이 빠졌어요. 시세가 한 1억에서 2억이 빠진 거예요. 내가 10억짜리를 샀는데 2억이 빠져서 8억이 돼 있네? 그래도 나는 총매가가 7억이었잖아요. 그래도 1억은 버네. 이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투자가 재개발이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와 재개발 투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4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 뉴타운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상계 뉴타운 말고 또 다른 지역은 없나요? 일단 인서울은 안 돼요. 아, 왜냐면- 서울이 좋은데.
일단 상계 뉴타운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우리가 한번 입지를 생각해 볼게요. 서울시도 쭉 있는데 거기다가 당고개역이에요. 상계 뉴타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에서도 제일 끄트머리거든요. 그러면 4호선 종점이잖아요. 서울의 끝자락이 4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서울의 끝자락이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특히 초보자라고 하면 예정지 투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 잘 안 하고 최소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하심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라는 얘기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재개발 자체도 생소한데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구역 지정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 여부는 또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구역 지정이 돼도 완공까지 3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완공까지 통상 걸리는 시점이 한 뭐 잘 진행돼야 한 8년, 뭐 하다 보면 10년 15년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정지는 내 애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애한테 하나 묻어줄래? 라고 하면 예정지가 아는 거지 내가 사는 거는 일단 아닌 거고요. 경기도권은 얼마 있으면 됩니까? 경기도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도는 못 가요. 대표적으로 광명 뉴타운 그렇죠. 성남 강릉 얘기 많이 하는데 광명. 성남은 어지간한 서울보다도 비싸고요. 조합 설립 인가하고 제대로 추진되는 곳들 보면 아무리 못해도 8억에서 10억씩 들어가고요. 그럼 저는 사업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뭐 상계 뉴타운밖에 없네요.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경기도 가도 없는 거잖아요. 뭐 광명이라 해도 한 5억대는 써야 되고요. 그럼 광명 1억을 더 투입해서 광명 가든가. 그렇죠. 그런데 진짜 경기도로 간다 하더라도 서울 인근의 경기도가 아니라 진짜 경기도. 5억 미만은 끝자락이 상계나 광명. 네. 그럼 10억이면 어디 가면 됩니까? 10억이면 노량진 뉴타운. 그러면 15억은요? 15억은 15억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왜냐면 10억이 노량진, 15억이면 흑석이긴 하거든요. 흑석, 흑석 그 중계에 뉴타운? 있는데, 예. 15억 덜 써도 돼요. 재개발 지역 탑3가 한남, 성수, 흑석인데 여기서 한남, 성수로 가려면 갑자기 20억으로 확 뛰어요. 그러면 한남 뉴타운 20억. 네, 현금이 20억, 솔직히 말하면 좀 22억까지는 써야 돼요. 33평 가려는 물건 가려면. 그러면은 성수는요? 성수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서 못 묶였구나. 가요. 그래서 한남이 더 뛰었어요. 여기를 잡아버리니까 네. 어차피 성수나 한남이나 비슷한데 네. 여기 잡으니까 그러면 왜 한남으로 왜 안 잡았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그거는 오세훈 설수님한테 물어봐야 소장님이 잡은 게 아니구나. 네, 제가 묶은 건 아닌데. 우리 그분이 잡으신 거구나. 그분한테 그냥- 물어봐야 되네. 제가 내린 결론은 사업 가지고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상계 뉴타운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다른 지역을 보거나 딴 거 사야 되겠네요. 근데 상계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상계 뉴타운이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1억 얼마로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쭉 뛰어온 거잖아요. 조합설 인가 이후로 가야 된다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포인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라. 네, 그 지역을 가는 게 초보자라고 하면 일단은 실패는 안 한다. 주의할 점 2번은 뭡니까? 조합설립 인가 된 거를 산다라고 하면 이제 입주권 여부가 가장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그렇죠. 입주권을 받는 물건을 매수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4억 주고 샀어요. 이 입주권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살 필요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현금 청산 당했다라고 하면 그거 뭐 빌라 가치 얼마 주겠어요? 빌라. 사업보다 더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손해죠. 그거 감정평가하면 해봤자 1억 나왔다. 그러면 내 3억 허공에 막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이 재개발 투자에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주택이면 입주권은 어지간해서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신축 빌라만 피하면 돼요.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전에 지어놓은 빌라들 같은 경우 입주권이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세부 요건들도 있긴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다 나와요. 주택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택 아닌 애들은 정말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도로라든지 통건물 얘기했었잖아요. 예. 앞선 영상 보고 음. 와 지금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사러 가야겠다. 건물을 사러 가야겠다. 묻지마 특수 부동산이야. 예. 그건 특수물건도 입주권 나오기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왜 건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근생 건물들은 다 현금 청산 당하던가 상가밖에 못 받아요. 이제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즉 권리 가격이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상가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낮죠. 그렇겠죠. 아파트를 받을 만큼의 감정 가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가밖에 못 가요. 근데 여기서 상가 개수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 당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뭐 근생 건물 추천한다라고 하면 1등 믿고 걸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구분 상가 막 이런 것들 절대 안 되고요. 재개발 지역의 꼬마 빌딩, 막 대지가 뭐 30평, 40평 이상 되는 그런 애들은 입주권이 나오죠. 그냥 묻지마식 투자는 안 된다. 특히 재개발에서 특수물건들 가게 되면 정말 숫자들이 많고 정말 복잡해요. 뭐 도로 같은 경우 이건 복잡한 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쪼갠 시점들 그리고 언제고 기준 시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재개발 전문가를 통해서 해라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볼 때 투자라는 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수익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수익. 갑자기 내가 머리 하이 리턴. 머리가 제가 참. 그리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보통 제가 재개발 이야기를 여러 채널 나가가지고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출연해가지고 시작부터 건물 특수물건 얘기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채널 특성에 맞춰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재밌었다. 평상시에서는 이런 얘기들 잘 안 하니까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들었길 바라면서 재개발보다 좀 관심 있으시다라고 하면 유튜브 검색에 투미TV 검색하면 저희 채널도 있거든요. 저희 채널도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